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에 앞으로 미칠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첫 번째는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우호적인 관계를 이렇게 돋보이게 한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보기 싫어하는 나라가 있죠. 바로 다름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야, 이제 중국의 견제와 시비가 우리 뉴스 기사 보셨다시피 뭐 각오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간의 사이가 좋지 않죠. 무역 전쟁 중이고 중국이 미국한테 많이 두들겨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시겠지만 2016년 이제 사드 배치를 했었죠. 사드 배치라니까 중국 입장에선 뭐 제가 중국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기분은 나쁘죠. 왜냐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북한에서 무기 개발하거나 이러면 위협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무기를 한국에 배치한다니 중국이 한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여론 조성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는데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망언을 했었어요. 중국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소국이 대국에게 대항해서 되겠냐. 대항을 뭐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미국이 더 짱짱맨이라서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또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군사 동맹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제 한한령이 시행이 됐고 중국의 여론이 한국 기업 불매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뭐 퇴출을 당하기도 했고 뭐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예, 이런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과 한국 간의 동맹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대단한 겁니다.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반미 나라인 나라를 한번 보세요. 중국부터 시작해서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 거죠. 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기술 동맹 등의 산업적 비즈니스에 대한 합의가 오고 간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뭐 명분을 가지고 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건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일단은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지금 당장 저 코로나 상황이 있기도 하고 자신들의 그 여론을 좀 잠재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만이 굉장하거든요. 이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막 신경 쓸 겨를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이게 중요하죠. 그럼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와서 어떤 결실을 맺게 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 업종에 있어서 무기 산업까지 미국 내 설비 투자 진출의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요. 우리가 늘 사실 편의를 좀 받아왔기도 했지만 이게 편의성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중국 경제를 압박할 수 있었던 건 관세 때문이었어요. 세금을 먹이겠다는 거죠. 근데 이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는 거 그런 것들을 제외하겠다라는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 나라에 다른 나라 회사가 들어온다. 그럼 아무래도 한국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해서 어떤 관계성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민한 문제예요. 물론 이미 많이 들어와 있지만 들어온다라는 건 아무래도 견제나 뭐 그런 것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국 기업들을 또 밀어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이걸 우호적으로 편의성을 제공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안에 미국이란 나라 안에 공장을 막 짓고 뭐 투자하고 설비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일만 잘하면 되는데 그 외의 것들을 신경 써야 될 게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정치적인 거죠. 근데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뭐 사람을 거기 현지인을 고용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편의를 준다라는 것은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게 밀어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미국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을 밀어주겠다. 그럼 미국이 왜 이러한 편의를 제공하는가? 미국 자체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 자신의 나라 안에서 에너지 생산을 하기 때문에 내수 경제로 이제 전환하는 시점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각 나라들이 서서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경찰 노릇을 한다, 뭐 근데 이제 후퇴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자국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자체적으로 에너지도 나오니까 불리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경제를 다시 살리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자국민들을 고용에 투입시키겠다는 거죠. 공장을 설비하고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경제를 다시 성장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산 라인은요, 이 공장과 생산 라인은 경제의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고용이 일어나고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이윤 창출까지도 수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반이 된 나라는 단단해질 수가 있어요. 고용이 안정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도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라인 가운데 우리 한국 기업이 들어가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경제 규모 1위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1위 나라에서 우리가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수월하게 생산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 물건을 만들어서 이제 팔 수가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이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럼 그 큰 미국 시장에다가 다이렉트로 그냥 물건을 제공해 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튼 힘든 증시 가운데 또 암울한 어떤 전망이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 들려오는 소식은 나쁜 소식이 절대로 아니죠.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재밌는 부분은,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나 종목들은 그렇게 반영을 하지 않았죠. 역시 세력들은 너무 쉽게 보내주진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면 전기차 종목이 오늘 뭐 상한가 가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도 상한가 가고, 뭐 이래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오늘 증시는 미지근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호재가요, 그렇다고 해서 주목을 받지는 않았지만, 상한가 막 이런 거 안 가서 주목받지는 않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멘텀이 생기게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사실. 반짝 상승하는 것보다 모멘텀으로 쭉 밀고 가서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반짝 상승은 올랐다가 폭락하잖아요. 근데 모멘텀이 잡히게 되면요, 긴 시간 동안 우상향이라는 걸 그래요. 우상향이라는 말 들어봤죠?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린 단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우상향이라는 단어 저도 오랜만에 쓰네요. 예, 우상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상향하면 기본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상승 모멘텀을 받고 매출을 기반해서 상승하는 거죠. 매출을 기반해서 상승하는 게 제일 좋아요. 세력들도 이걸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그동안은 실체 없는 걸 가지고 포장시키고 막 이건 좋은 거야 라고 언론에 뿌리고 한 3개월, 6개월 만에 치고 빠져야 된다고 했다면, 매출을 기반하는 건요,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도 없어요. 세력들이 적당히 흔들고 움직이면서,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만들면서 주가가 결국은 어느 지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지금 조정도 많이 받았고, 반도체나 전기차나, 얼마 전에 제가 반도체 이야기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차도 수급 조금 들어오는 게 눈에 보였었고, 지금 바이오가 먼저 춤을 추고 있는데, 결국은 다 반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이거 가지고 중국이 뭐 더 태클 걸 게 있겠습니까? 자신들 지금 코도 석자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